폭풍우가 몰아치는 밤. 하늘은 세상이 끝날 것처럼 울부짖었다. 민재는 목장의 헛간 문을 힘겹게 밀며 비바람을 막아내려 애썼다. 그의 손은 차가운 빗물로 얼어붙었지만 마음만은 뜨거웠다가 안에는 낯선 일을 구해야 한다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강원도의 외딴 목장에서 홀로 살아가는 28세의 민재는 이곳에서 소박한 삶을 꾸려가고 있었다. 그의 부모님이 물려준 이 목장은 민재에게 전부였다. 하지만 그날 밤, 폭풍우가 그의 평온한 일상을 뒤흔들었다. 번개가 하늘을 갈랐고 바람은 나무들을 쓰러뜨릴 기세로 몰아쳤다. 민재는 창밖을 내다보다가 멀리서 희미한 불빛을 발견했다. 누군가 그의 목장 근처에서 길을 잃은 듯했다. 민재는 망설이지 않고 우비를 걸치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비바람 속에서 그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어둠 속을 헤맸다. 그리고 마침내 울타리 근처에서 웅크리고 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다. 그 남자는 비에 젖어 떨고 있었고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했다. 민재는 그를 부축해 헛간으로 데려갔다. 괜찮아요. 여기 안전해요. 민재의 목소리는 폭풍 소리 속에서도 단단하게 들렸다. 그 남자는 유키였다. 32세의 일본인 사진작가로 한국의 시골 풍경을 촬영하러 강원도에 온 참이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폭풍우에 휩싸여 길을 잃고 말았다. 유키는 민재의 헛간에서 몸을 녹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그의 말은 끝맺지 못하고 떨림으로 끊겼다. 민재는 유키에게 따뜻한 담요와 뜨거운 차를 건넸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했다. 유키는 도쿄에서 사진작가로 활동하며 도시의 번잡함 속에서 자신을 잃어가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민재는 조용히 듣다가 자신도 서울에서의 치열한 삶을 피해 이 목장으로 돌아온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폭풍우처럼 격렬했지만 그 안에는 서로를 이해하는 따뜻한 공기가 흘렀다. 그날 밤, 헛간의 낡은 랜턴 불빛 아래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와 꿈을 공유했다. 민재는 유키의 섬세한 손짓과 진지한 눈빛에 점점 끌렸다. 유키는 민재의 강인하면서도 부드러운 말투에 마음이 흔들렸다. 폭풍우는 그들을 한데 모았고 그 밤은 두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폭풍은 잦아들었지만 민재와 유키의 마음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유키는 민재의 목장에서 며칠 더 머물며 사진을 찍고 싶다고 했다. 민재는 망설였지만 그의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여기 있으면서 천천히 회복하세요. 하지만 민재는 알지 못했다. 유키가 머무는 동안 그의 마음도 점점 더 깊이 휘몰아칠 것이라는 사실에 유키는 카메라 렌즈를 통해 민재의 목장을 담았다. 소들이 풀을 뜯는 평화로운 장면? 민재가 땀을 흘리며 울타리를 고치는 모습. 그리고 석양 아래 민재의 미소까지. 유키는 사진을 찍으며 말했다. 여기. 정말 아름다워요. 당신이 이곳을 지키는 모습이 저한테 큰 영감을 주네요. 민재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제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신 사진 정말 멋지네요.
며칠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점점 더 가까워졌다. 유키는 민재에게 사진을 가르쳐 주었고, 민재는 유키에게 목장에서의 삶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함께 소를 몰고 밤하늘 아래 모닥불을 피우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지만 민재의 마음속에는 갈등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이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유키를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고, 그의 손이 스칠 때면 온몸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그는 두려웠다. 이곳 작은 마을에서 그런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았기 때문이다. 유키 역시 비슷한 고민에 빠졌다. 그는 민재의 강인함과 따뜻함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하지만 일본에서의 삶, 그리고 자신이 숨겨왔던 성정체성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짓눌렀다. 그는 도쿄로 돌아가야 했지만 민재와의 시간을 더 보내고 싶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알면서도 그 감정을 말로 꺼내지 못했다. 폭풍우가 지나간 목장은 고요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경랑 속에 있었다. 민재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목장의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유키가 머무는 동안 그의 일상은 미묘하게 변했다. 소를 몰고 돌아올 때면 유키가 카메라를 들고 그를 따라다녔고, 둘은 종종 웃으며 농담을 주고받았다. 유키는 민재가 소들에게 이름을 붙여 부르는 모습에 감동받았다. 이 소는 별이야. 저녁에 태어났거든. 민재가 웃으며 말하자 유키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당신, 정말 따뜻한 사람이네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목장 근처의 작은 언덕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다. 유키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민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더 깊이 털어놓았다. 도쿄에서 저는 제 자신을 숨기고 살았어요. 제가 누군지, 제가 사랑하는 게 뭔지 아무도 몰랐죠.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민재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여기선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그냥 유키로 있어도 괜찮아요. 민재의 말에 유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로운 순간은 오래가지 못했다. 마을 사람들이 유키의 존재를 눈치채기 시작했다. 민재의 목장은 외딴 곳에 있었지만 가끔 마을 사람들이 물건을 사러 오거나 소식을 전하러 들렀다. 그들은 유키를 낯선 이방인으로 바라보며 수군거렸다. 저 일본인, 왜 저기서 지내는 거지? 민재가 저를 왜 받아준 걸까? 민재는 그들의 시선을 무시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다. 어느 날 마을의 유지인 최 노인이 민재를 찾아왔다. 그는 민재의 아버지와 오랜 친구였고 마을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다. 민재야, 저기 그 일본인 너무 오래 머무는 거 아니냐? 마을 사람들이 불편해해. 최 노인의 말에 민재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는 제 손님이에요. 위험한 상황에서 제가 구한 사람이고요. 하지만 최 노인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너도 알잖아. 이 마을은 작은 곳이야. 이상한 소문이 돌면 너도 힘들어질 거다. 그날 밤
민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유키를 지키고 싶었지만 마을의 시선이 점점 더 날카로워지는 것을 느꼈다. 유키는 민재의 고민을 눈치챘다. 그는 민재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민재 씨, 제가 여기 있는 게 부담이라면 제가 떠날게요. 민재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어깨를 잡았다. 아니에요. 유키 씨. 당신은 여기 있어도 돼요. 제가 지킬게요. 그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이 얽히며 무언의 약속이 맺어졌다. 며칠 후 마을 축제가 열렸다. 민재는 유키를 데리고 마을로 내려갔다. 그는 유키가 외로움을 느끼지 않길 바랐다. 하지만 축제에서 그들은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마주해야 했다. 몇몇은 유키를 노골적으로 쳐다보며 속삭였고, 민재는 그들의 말에 귀를 막고 싶었다. 유키는 민재의 손을 살짝 잡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민재 씨. 저 이런 시선 익숙해요. 하지만 민재는 화가 났다. 그는 유키를 향한 사람들의 편견이 부당하다고 느꼈다. 축제의 마지막 날. 민재와 유키는 마을 광장에서 춤을 추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유키는 조용히 말했다. 저도 당신이랑 춤추고 싶네요. 민재는 망설였지만 유키의 손을 잡고 사람들 사이로 걸어 나갔다. 그들의 손이 맞잡힌 순간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민재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유키를 끌어당겼다. 두 사람은 음악에 맞춰 천천히 춤을 췄다. 그 순간 세상은 그들만의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춤은 오래가지 못했다. 몇몇 마을 사람들이 그들을 둘러싸며 비난을 쏟아냈다. 민재야, 이게 뭐하는 짓이야? 너희가 뭔데 여기서 이래? 민재는 유키를 보호하듯 그의 앞을 막아섰다. 우린 그냥 우리로 사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마음속은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유키는 민재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다. 고마워요. 민재 씨, 당신이 있어서 제가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목장으로 돌아와 서로를 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들의 사랑은 폭풍우처럼 강렬했지만 세상의 비바람은 그들을 쉽게 놓아주지 않을 터였다. 폭풍우가 다시 몰아쳤다. 이번엔 하늘뿐 아니라 민재와 유키의 마음에도 먹구름이 드리웠다. 마을 사람들의 비난은 점점 더 거세졌고 민재는 자신의 선택이 유키를 더 위험하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민재는 새벽녘 목장에 일을 하며 생각에 잠겼다. 그는 유키를 처음 만난 그 폭풍우의 밤을 떠올렸다. 그때의 유키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살아남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었다. 민재는 그 의지가 자신에게도 스며들었다고 느꼈다. 그는 유키를 지키고 싶었다. 하지만 마을의 압박은 점점 더 그를 옥죄어왔다. 유키는 민재의 고민을 눈치챘다. 그는 민재가 소를 돌보는 모습을 바라보며 말했다. 민재 씨, 저 때문에 당신이 힘들어지는 거 싫어요. 제가 떠나는 게 나을지도. 민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유키 씨,
당신이 떠나면 저는 더 힘들어질 거예요. 당신은 제게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 말에 유키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민재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저도 당신이 저한테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어요. 두 사람은 그날 밤 목장의 헛간에서 서로의 마음을 처음으로 완전히 열었다. 유키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그는 도쿄에서 사진작가로 성공했지만 자신의 성정체성을 숨기며 외로운 삶을 살아왔다. 그는 사랑을 꿈꿨지만 늘 두려움에 짓눌렸다. 민재는 그의 이야기를 듣다가 조용히 말했다. 여기선 우리 그냥 우리로 살아도 돼요? 세상이 뭐라 하든 제가 당신 곁에 있을게요. 그들의 대화는 깊어졌고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 순간 헛간의 낡은 벽 너머로 폭풍 우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들의 마음은 서로에게 닿아 있었고 그 어떤 비바람도 그들을 갈라놓을 수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의 바람처럼 단순하지 않았다. 다음 날, 마을의 몇몇 젊은이들이 민재의 목장으로 찾아왔다. 그들은 민재와 유키를 비난하며 소란을 피웠다. 너희 같은 사람들이 여기 있을 자격 없어. 한 청년이 소리쳤고, 민재는 그를 막아서며 말했다. 이 목장은 제 집이에요. 그리고 유키 씨는 제 손님이에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들은 민재의 울타리를 부수고 떠났다. 유키는 그 장면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는 민재에게 다가가 말했다. 민재 씨. 저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까지. 저 정말 미안해요. 민재는 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사람들의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해요. 유키는 그의 말에 용기를 얻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다. 며칠 후, 민재는 마을 회관에서 열리는 모임에 참석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유키의 이야기를 전하며 그들의 편견을 바꾸려 노력했다. 유키 씨는 그냥 사진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여기 있는 게 왜 문제죠? 우리는 그냥 서로를 아끼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의 말에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 그날 밤, 유키는 민재에게 자신의 결정을 말했다. 민재 씨, 저 도쿄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당신을 사랑하지만 제가 여기 있으면 당신만 더 힘들어질 거예요. 민재는 그의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듯했다. 그는 유키를 붙잡으며 말했다. 제발, 가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라면 뭐든 이겨낼 수 있어요. 유키는 눈물을 흘리며 민재를 안았다. 당신이 있어서 제가 처음으로 진짜 제 자신으로 살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끌어안으며 밤을 보냈다. 하지만 그들의 앞에는 여전히 험난한 길이 놓여 있었다. 폭풍우는 잠시 멈췄지만 그들의 사랑을 둘러싼 세상의 비바람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유키가 떠난다는 말을 꺼낸 후
민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목장의 일을 하며 마음을 달래려 했지만 유키의 빈자리가 이미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는 유키가 떠나면 이 목장이 다시 예전처럼 고요하지만 외로운 곳이 될 것임을 알았다. 유키는 민재의 고민을 알면서도 자신의 결정을 바꾸지 않았다. 그는 민재에게 더 이상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떠나기 전 그는 민재와 함께 마지막 추억을 만들고 싶었다. 그는 민재에게 말했다. 민재 씨,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사진을 찍어요. 이 목장의 모든 걸 담고 싶어요. 민재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유키의 카메라 렌즈를 통해 자신의 삶을 새롭게 보게 되었다. 두 사람은 목장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었다. 유키는 민재가 소를 돌보는 모습, 땀을 닦으며 웃는 모습, 그리고 석양 아래 고요히 서 있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민재는 유키의 열정적인 모습에 다시 한번 반했다. 그는 유키가 렌즈를 조정하는 손길, 그의 진지한 눈빛을 바라보며 말했다. 유키 씨, 당신 사진엔 진짜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모닥불을 피우고 사진들을 함께 보았다. 유키는 민재에게 자신의 사진 철학을 이야기했다. 저는 사진으로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담고 싶었어요. 당신은 제게 그 진짜 모습을 보여줬어요. 민재는 그의 말에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럼 나도 당신의 진짜 모습을 담고 싶어. 그는 유키의 카메라를 빌려 그의 얼굴을 찍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다시 한번 시련을 맞았다. 마을의 몇몇 사람들이 민재의 목장에 다시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 이번엔 그들의 행동이 더 거칠었다. 그들은 민재의 헛간에 페인트로 욕설을 적고 그의 소 몇 마리를 겁주어 달아나게 했다. 민재는 분노와 절망 속에서 그들을 쫓아냈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는 유키에게 말했다. 이건 너무 심해졌어요. 당신이 떠나는 게 맞을지도. 유키는 민재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민재를 안으며 말했다. 민재 씨, 당신은 저를 구해줬어요. 그 폭풍우 속에서. 그리고 지금도. 저는 당신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끌어안으며 밤을 보냈다. 그들의 사랑은 점점 더 깊어졌지만 세상의 벽은 점점 더 높아졌다. 다음 날, 유키는 떠날 준비를 했다. 그는 자신의 가방을 챙기며 민재에게 말했다. 민재 씨, 당신이 준 이 시간,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어요. 민재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유키 씨, 당신이 떠나도 제 마음은 언제나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유키가 떠나는 날, 민재는 그를 마을 버스 정류장까지 배웅했다. 버스가 멀어져 가는 모습을 보며 민재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유키가 떠난다고 해서 그들의 사랑이 끝나는 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목장으로 돌아와 유키가 남긴 사진들을 바라보았다.
그 사진들에는 그들의 추억, 그들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민재는 그날 밤 유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유키 씨, 당신이 떠난 이 목장은 너무 조용해요. 하지만 당신이 남긴 사진들, 당신의 미소는 여전히 저를 따뜻하게 해요.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릴게요. 그는 편지를 접으며 다짐했다.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그는 유키와의 사랑을 지킬 것이라고. 유키가 떠난 후 민재의 목장은 다시 고요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민재에게 더 이상 평화가 아니었다. 그는 매일 아침 소를 돌보며 유키의 빈자리를 느꼈다. 헛간의 낡은 랜턴, 유키가 사진을 찍던 언덕, 그리고 그들이 함께 춤을 췄던 마을 광장의 기억이 그를 괴롭혔다. 민재는 유키에게 보낸 편지의 답장이 올지 기다렸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다. 그는 유키가 도쿄로 돌아가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을 거라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커져갔다. 혹시 유키가 자신을 잊어버린 건 아닐까? 그러던 어느 날, 민재는 마을 우체국에서 유키로부터 온 소포를 받았다. 소포 안에는 유키가 찍은 사진들로 만든 앨범과 긴 편지가 들어 있었다. 유키는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 민재 씨, 당신의 목장에서 보낸 시간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저는 도쿄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당신을 생각해요. 이 사진들은 우리의 추억이에요. 당신이 없는 이곳은 너무 차갑지만 당신의 따뜻함이 저를 지켜주고 있어요. 민재는 앨범을 펼쳐 유키가 찍은 사진들을 보았다. 그의 목장, 소들, 그리고 그들의 웃음이 담긴 사진들은 민재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그는 유키의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즉시 답장을 썼다. 유키 씨, 당신의 사진은 제게 새 삶을 줬어요. 언제든 다시 돌아와요. 이 목장은 당신의 집이니까. 민재는 유키의 사진을 보며 새로운 결심을 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편견에 맞서 싸우기로 했다. 그는 마을 회관에서 다시 한번 사람들을 모아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저는 유키 씨를 사랑해요. 그게 잘못이라면 저는 그 잘못을 기꺼이 지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몇몇 사람들은 그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여전히 그를 비난하는 시선도 있었다. 민재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목장을 더 열린 공간으로 만들기로 했다. 그는 유키의 사진을 전시하고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 그들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사진들은 그냥 풍경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 그들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의 말에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점점 더 많은 이들이 그의 목장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유키로부터 또 다른 편지가 도착했다. 그는 도쿄에서 사진 전시회를 열게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민재를 초대했다. 민재 씨, 당신이 찍은 제 사진도 전시할 거예요. 제발 와주세요. 민재는 망설였다.
그는 목장을 떠난 적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유키의 초대는 그의 가슴을 뛰게 했다. 민재는 결국 도쿄로 향했다. 그는 유키의 전시회에 도착해 그의 사진들을 보았다. 그곳에는 그들의 목장, 그들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유키는 민재를 보자마자 달려와 그를 끌어안았다. 민재 씨 와줘서 고마워요. 민재는 그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다. 유키 씨, 당신이 없는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두 사람은 전시회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폭풍우 속에 있었지만 이제는 서로를 지탱할 힘이 있었다. 유키는 민재에게 말했다. 저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어디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민재는 그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그럼 우리 함께 새로운 폭풍우를 이겨내요. 도쿄의 전시회는 민재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다. 유키의 사진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민재는 그 사진들 속에서 자신의 삶을 다시 보았다. 그는 유키와 함께 도쿄의 거리를 걸으며 이 도시가 유키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유키는 민재에게 자신의 아파트를 보여주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의 사진과 추억들로 가득 차 있었다. 민재는 유키의 책상에 놓인 자신의 사진을 보고 미소 지었다. 이거 내가 찍은 거지. 유키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다. 네. 당신이 찍은 제 모습, 제게 정말 소중해요. 두 사람은 도쿄에서 며칠을 함께 보냈다. 그들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공원에서 산책하며 서로의 꿈을 이야기했다. 민재는 유키에게 말했다. 당신이 여기서 행복하다면 저도 행복해요. 하지만 저는 당신이 목장으로 돌아오길 바라고 있어요. 유키는 그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민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저도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하지만 이 도시엔 제 책임이 있어요. 전시회, 제 커리어. 민재는 그의 말을 이해했지만 가슴이 아팠다. 그는 유키가 자신의 삶을 사랑한다는 걸 알았지만 그 삶이 자신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다. 그는 유키에게 말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유키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린 방법을 찾을 거예요. 사랑은 거리를 이겨낼 수 있으니까. 민재는 도쿄에서 돌아온 후 자신의 목장을 더 열심히 가꾸기 시작했다. 그는 유키의 사진을 영감으로 사마 목장을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었다. 그는 유키와 매일 전화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삶을 공유했다. 하지만 거리는 그들의 마음을 점점 더 갈라놓았다. 어느 날, 유키로부터 긴급한 전화가 왔다. 그는 도쿄에서 열린 전시회에서 예상치 못한 비난을 받았다고 했다. 그의 사진이 너무 논란적이라며 몇몇 사람들이 그를 공격했다. 유키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재 씨,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당신이 필요해요. 민재는 망설이지 않고 도쿄로 향했다.
민재는 유키의 아파트에 도착해 그를 끌어안았다. 유키는 그의 품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아요. 제 자신으로 살고 싶어요. 민재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럼 우리 함께 살아요. 어디서든. 당신이 원하는 곳에서. 두 사람은 그날 밤 서로의 미래를 이야기했다. 유키는 도쿄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민재의 목장으로 돌아오기로 했다. 그는 자신의 사진을 통해 세상에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고, 민재의 목장이 그 메시지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 민재는 그의 결정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유키 씨, 당신이 돌아온다면 이 목장은 우리 둘의 집이 될 거예요. 유키가 목장으로 돌아온 날, 민재는 그를 위해 작은 환영회를 준비했다. 그는 헛간에 랜턴을 걸고 유키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다. 유키는 목장에 다시 발을 내디디며 미소 지었다. 민재 씨, 여기가 제 집 같아요. 민재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제 정말 우리 집이에요. 두 사람은 함께 목장을 가꾸기 시작했다. 유키는 자신의 사진을 전시할 작은 갤러리를 목장에 만들었다. 그는 민재와 함께 찍은 사진들, 그들의 사랑과 투쟁을 담은 작품들을 사람들과 공유했다. 마을 사람들 중 몇몇은 처음엔 그들의 갤러리를 외면했지만 점점 더 많은 이들이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민재와 유키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은 마을 축제에 갤러리를 열고 사람들을 초대해 그들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유키는 자신의 사진을 통해 사랑과 용기에 대해 이야기했고, 민재는 그 옆에서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의 진심은 서서히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열었다. 어느 날, 최 노인이 갤러리를 찾아왔다. 그는 민재와 유키의 사진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민재야, 내가 잘못했어. 너희가 이렇게까지 진심인 줄 몰랐어. 민재는 그의 말에 미소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우리 그냥 우리로 살고 싶을 뿐이에요. 시간이 흘러 민재와 유키의 목장은 단순한 목장이 아닌 사랑과 용기의 상징이 되었다. 그들은 전국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고, 그들의 사진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유키는 민재와 함께 새로운 사진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민재는 그를 지지하며 목장을 더 아름답게 가꾸었다. 마지막 폭풍우가 지나간 날, 두 사람은 언덕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다. 유키는 민재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다. 민재 씨, 당신이 저를 그 폭풍우 속에서 구해줬을 때 저는 이미 당신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민재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리고 저는 그 대가로 잊지 못할 사랑을 얻었어요. 그들의 사랑은 폭풍우를 이겨냈고, 그들은 서로의 곁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세상의 비바람은 여전히 그들을 위협했지만, 그들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들의 목장은 사랑으로 가득 찼고, 그 사랑은 어떤 폭풍우도 무너뜨릴 수 없었다.